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일러스트 강의 9번째 글쓰기 문자도구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파일을 오픈해주세요. 툴바에서 타입 툴을 누르고 있어 볼게요. 세 가지 하위 메뉴가 보이죠?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를 봐주세요. 해당 영역에서 글자 모양과 글자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글자를 조금 크게 적용할게요. 첫 번째 작성 방법이에요. 타입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옵션까지 적용했다면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럼 타이핑할 수 있는 커서가 생기고 평소 타자 치듯이 글자를 작성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타입을 영문으로 쓰고 엔터키로 행을 띄워서 아래에 있는 문자라는 한글을 써주세요. 두 번째로는 타입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에 영역을 그리는 거예요. 도형을 그리듯이요. 마우스를 떼는 순간 자동으로 글자가 채워지죠? 채워진 글자를 지우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처럼 영역을 만드는 경우 영역과 글자 크기가 맞지 않으면 작성한 글자가 넘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영역을 늘려서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방법보다 자유롭게 타이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예제처럼 옵션을 통해서 문자를 변경해 볼게요. 옵션 바를 활용해 볼까요? 글자 모양부터 변경을 해 볼게요. 옵션 바에 글자 모양 옵션을 선택하면 설치된 다양한 폰트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에스코어 드림 폰트를 선택하고 옆에 폰트 속성에서 두께를 가장 두꺼운 블랙을 주세요. 폰트가 두꺼워지죠? 이 두께 부분은 속성을 가진 폰트가 있는 경우에만 활성화되니 없는 경우는 해당 폰트가 두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도 맞추어 조금 더 크게 늘려주세요. 블록으로 잡고 크기를 변경합니다. 옵션 바로 간단하게 조정이 되죠? 글자를 조금 더 상세하게 조정하기 위해 캐릭터 창을 오픈해 볼게요. 메뉴바 윈도우에서 타입 그리고 캐릭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더욱 상세하게 조정이 가능한 캐릭터 옵션 창이 활성화될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옵션 바에 배웠던 글자 모양과 글자 두께 속성은 같은 부분이니 생략하고 크기부터 다시 볼까요? 크기는 수치를 직접 입력하거나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지정되어 있는 크기를 선택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다음은 행 간격이에요. 수치를 입력하니 행 간격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자간, 글자끼리의 간격이에요. 플러스 수치면 간격이 넓어지고 마이너스 수치면 간격이 좁아집니다. 글자의 세로 장평과 가로 장평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요. P 글자만 선택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간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를 통해서 위아래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래 예제 그림에 맞추어 각각의 크기를 더 정밀하게 조정해 볼게요. 변경하고자 하는 글자를 이렇게 블록으로 잡고 크기를 변경합니다. 행 간격도 적당히 조정해서 완성해 주세요. 이번에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옵션 바를 보면 간단하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문서에 있는 타입 문자 글자를 옆으로 2개 정도 복사해 주세요. 옵션 바 기능을 활용해서 글자 정렬을 바꾸어 볼게요. 두 번째로 복사된 글자를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세 번째로 복사된 글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정렬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글자가 정렬되는 게 확인되시나요?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위치가 변경되니 버튼을 누른 후 셀렉션 도구로 선택해서 위치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캐릭터 창을 활성화하면 오른쪽에 패러그래프 메뉴가 있죠? 글자 모양과 마찬가지로 더 상세하게 패러그래프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시간 내셔서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기능이에요. Create Outline. 글자로 작업을 했다면 작업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자를 오브젝트로 만들어 두어야 나중에 글자 손실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를 변형할 수 있는 워프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Make with Warp라는 글자를 미리 써두었어요. 이건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Envelope Distort를 클릭하면 Make with Warp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클릭하면 워프 옵션 창이 나타나고 스타일이라고 해서 글자에 다양한 변형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스타일 앞에 보이는 아이콘 모양처럼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스타일을 선택한 후에 아래 옵션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글자 모양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는 아크라는 스타일을 활용했어요. 옵션을 설정한 후에 옵션 바를 보면 같은 메뉴들이 있죠? 여기서 바로 재수정도 가능해요. 타입 옵션 바에서도 워프 텍스트를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가리키고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워프 옵션 창이 활성화됩니다. 워프 텍스트 옵션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Envelope Distort 메뉴 중에 릴리즈 버튼을 클릭하면 효과를 주었던 영역이 회색으로 변경이 되며 분리가 되고 해당 영역을 지우면 원래 글자만 남아있는 게 확인될 거예요. 타입 오너 패스 툴을 알아볼까요? 문서에 제가 미리 그려놓은 선과 도형이 있어요.
도구를 선택했다면 첫 번째 점선을 클릭해주세요. 글자 크기도 줄여줄게요. 그리고 타이핑을 이어가면 이렇게 패스 위에 글자가 채워집니다. 이번에는 아래선을 선택해 볼게요. 그린 모양에 따라 글자가 입혀지는 게 확인이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패스 위에 글자를 쓰는 방법을 타입 오너 패스 툴이라고 해요. 다이렉트 셀렉트 툴로 패스를 선택하면 선 모양을 재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레아 타입 툴이에요. 아레아 타입 툴은 같은 메뉴에 없으니 하단의 툴바에서 찾아서 메뉴에 같이 등록해 줄게요. 등록을 마치셨으면 클릭해 주시고 아래 네모 모양 점선과 원 모양을 그대로 한 번씩 클릭합니다. 도형 안으로 글자가 채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브젝트 안에 글자를 채울 수 있는 도구예요. 간단하죠?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타입 도구들이 있어요. 나머지 메뉴는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가로로 진행되는 방향을 세로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천천히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입니다. 먼저 베이직 일러스트 타입이라는 글자를 작성해 뒀고요. 적당히 크기 조절을 한 후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글자 색상을 추출합니다. 이제 글자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 워프 툴 옵션을 선택하고 인플레이트 스타일을 적용해주면 둥근 모양이 만들어지죠? 스케치를 옆으로 옮기고 남은 꼭지 부분과 입부분은 그려주세요. 저는 펜으로 그릴 거예요. 꼭지 부분을 그리고 입모양은 선을 이용해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기능으로 위아래로 나누어 줍니다. 채색을 하면 예제 완성. 이렇게 오늘 문자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브러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